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노원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도승연입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각 후보들 역시 선거 유세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유권자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의 어느 후보가 또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지 파악하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 여러분께서 노원구 을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또 현명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 좌석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미래통합당 이동석 후보 나오셨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좌석의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이어서 후보자 공약 발표 개별 질문, 다시 사회자 공통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다시 사회자 공통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노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거쳐서 사전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해서 발언을 하셨을 경우에 1차적으로 사회자의 제재에 이어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순간부터 기산됩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 을 선거구 구민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분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또 정책의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노원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2분씩 주어집니다. 발언의 순서는 좌석의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동석 후보의 기조연설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원구 구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동석 후보입니다.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도 잘 살아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부터 바꿔야 됩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3선을 하는 동안에 노원은 랜드마크 하나도 없습니다. 꺼져버린 노원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9년 연속 서울시에서 꼴찌이고 창동 차량기지 사업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노원구를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묶어놓고 말만 거창하게 교육 듣고라면서 정작 학부모와 학생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대 0을 아십니까? 국회의원 3명, 구청장 1명, 시의원 6명입니다. 10대 0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작동합니다. 저는 정말 20대 국회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이동섭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존경하는 노원을 유권자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신뢰받는 길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신뢰받는 길은 아파하는 국민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남양유업 갑질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눈물 흘리는 국민 편에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을을 지키는 길,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0회 이상의 현장 방문, 121회의 중재와 상생협약 타결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4선의 더 큰 힘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우원식표 민생 정치로 집권 여당을 주도하고 국회를 을지로 국회로 제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우원식은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2007년 노원구민과 서명으로 시작한 경전철을 유치했습니다. 외곽 순환도로 통행료를 인하했습니다. 원내대표의 힘으로 노원구 3대 수건 사업인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C노선, 그리고 K-팝 전용 공연장 서울 아레나 이 개관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시켰습니다. 19대, 20대 교육 특별교부금을 서울 지역에서 1위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뚝심으로 노원 발전 구상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창동 차량기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4호선, 7호선을 급행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KTX 수서선 의정부 연장을 해내겠습니다. 노원의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해내는 그런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이 모든 노원 구상을 해내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힘, 경륜,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호 1번 우원식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각 후보자분들께서는 2개의 공통 질문을 받으실 텐데요. 이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의 주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본 우리 사회의 취약점과 그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즉 국가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코로나라는 렌즈가 비춘 우리 사회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또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먼저 우원식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감염병 때문에 여러 차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5년 전 메르스 사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불투명한 정보, 그리고 정부의 소통 부재, 미흡한 초기 대응이라고 하는 그 최대 감염국의 오명으로부터 이제 제대로 벗어난 것 같습니다. 15개국 정상과 통화를 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와달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1개국이 진단 키트, 의료기기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된 감염병의 선진국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취약점은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을 비판하는 것은 일본과 야당이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1야당의 대표께서 마스크 300만 개를 정부가 중국에 유출했다거나 지원했다거나 정부가 대구 봉쇄 조치를 했다거나 그런 의혹이 있다거나 이런 뉴스들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지금은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일치 단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짜 뉴스를 걷어내는 것이 이번 우리가 겪으면서 코로나를 앞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민생의 자리입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그리고 100조의 비상금융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민생을 챙겨나가는 것이 대책입니다. 예, 다음은 이동섭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코로나 사태를 안정시키고 진정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이 잘해서 대란을 막았습니까? 이순신 장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국민과 의료진이 피와 땀이 눈물의 절통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1월 초에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을 방문했습니다. 전문 의료진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때는 확진자가 몇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가 중국을 막지 않으면
우리 코로나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발언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대행을 맡고 있어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중국 관광객 전면 막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부에서는 소기에 격리 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이 3만 명씩 됩니다. 근데 13,000명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중국 유학생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자별까지 막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13,0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를 키운 게 정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대만 같은 경우는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대량 생산과 소비는 생태계에 파괴하는 환경적인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현 인류의 차원을 넘어서 향후 우리 후손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문제인데요. 환경 문제에 대한 후보자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답변은 이동섭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이번에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중국의 공장이 가동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중국의 눈치 보느라고 중국에 항의 한 번 못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미세먼지 대책 회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OECD 국가에서 가장 미세먼지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논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중국에 항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에 국제법상의 해법을 찾아서 중국에 보상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탈원전 하자고 우리 우원식 의원께서 많이 주장을 했고 또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유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더욱더 강건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우원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네. 1분 30초입니다. 네, 초미세먼지 노출도 OECD 국가 중에 1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위,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단위 면적당 핵폐기물 양으로 보면 세계 1위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35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환경 현주소입니다. 이거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후위기 시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전환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미 세계 신규 전력 시장에 투자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세계 신규 전력 투자의 40%가 재생에너지로 되어 있고 화력발전은 16%, 원전은 6%에 불과합니다. 2050년이면 전 세계 태양광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이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100% 쓰는 것을 선언한 기업이 이게 아리백 선언인데 그것이 230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원전과 화전으로 화력발전으로부터 미세먼지와 위험한 것으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필수이고 그것은 무역 경쟁력과도 다 있습니다. 더 이상 에너지 쇄국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문제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분들의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후보자분들의 중점 공약을 들어보고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에 개별 질문을 하는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약의 발언 시간은 2분이고 발언이 끝나면 상대 후보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의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이 주어집니다. 발언의 순서에 따라서 공약 발표는 우원식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이 시작한 노원 신경제중심 구상 입증된 실력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있는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서울대 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를 유치해서 세계 최고의 첨단 의료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도봉운전 면허 시험장 이전도 확정되었습니다. 필요한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둘째,
신경제 중심 시대에 맞춰서 교통 중심 노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4, 7호선 급행 열차를 도입해서 15분 더 자고 15분 빨리 귀가하는 그런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KTX 수소 의정부 연장 사업을 GTX C노선과 연계해서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원 내 대부분을 차지하는 15층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종상향과 고밀도 복합개발 등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선의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이것을 해내겠습니다. 노원형 아파트 재건축 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재건축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는 여가와 휴식의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노원 구민체육센터와 노원 구민회관을 현대화하고 그리고 복합체육센터와 전문 공연장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노원 센트럴파크, 불암산 힐링타운, 더불어숲 힐링 캠프장을 조성해서 일상 생활 속에서 여가와 휴식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의 실내 노원 점프 놀이 시설을 만들어서 영유아 공동 육아방, 아동 돌봄 교실을 2배 이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동섭 후보께서 이제 우원식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네, 그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은평 성모병원, 용인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산 아래에 있어서 아주 쾌적한 환경입니다. 환자들이 아주 그 정서적으로 안정된 곳에 위치되어 있는데 상계동 도심 한복판에 장례식장과 응급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응급실이 있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종합병원 유치 대상이 아니고 햇빛이라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대와 정말 협의된 건가 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공약을 듣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전혀 이게 협의한 게 없다고 그럽니다. 이 공약 자체가 협의한 게 없다. 단지 서울 박원순 시장이 의뢰를 해서 그럴 여력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건 바로 거절한 겁니다.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 총장께서 예, 여기까지 질문의 요지가 파악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우원식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서울대학병원을 오세정 총장이 그랬다는데 지금 서울시와 서울대학병원 그리고 삼성의료원 그리고 노원구청 서로 연락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노원의 그 창동 차량 기지에 서울 이 대형 병원을 비롯해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드는 일에 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코로나 사태로 해서 지금 조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단계의 것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다. 왜 노원에 서울대학병원이 들어오면 안 됩니까? 노원 같은 곳에 그야말로 바이오 메디칼 클러스터와 같은 이런 산업기지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노원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여기서 전철을 타고 시내로 나가면 동대문까지 사람 내리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교통이 이렇게 막히는 이유도 이곳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모두 시내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창동 차량 기지를 우리가 이전시키는 이유는 거기에 일자리 단지를 만드는데 일자리의 핵심은 바이오 클러스터, 의료 클러스터 산업을 세계적인 의료 클러스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대형 병원, 그중에서도 서울대학병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노원구청장 마찬가지고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안 된다, 불가능하다, 노원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노원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노원의 진짜 중요한 일자리 단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네, 이어서 이동섭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저도 창동 차량 기지에 스타필드형 초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방금 우원식 후보가 얘기하셨지만
과연 우원식 후보가 서울대 측과 진짜 협의했는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서울대 총장 오세정 총장은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의 진심이나 모든 걸 알아봤을 때 거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위 공약을 가지고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거기에 창동 차량 기지에 스타필드형 초대형 세계적인 복합 쇼핑몰을 건립하겠습니다. 그건 윤호근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지역의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노원구, 세수를 많이 걷어들이는 그런 노원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동부간선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환승 버스 터미널도 같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 거고, 또 창동역의 GTX와 KTX와 연계해서 서울 동북부 교통 중심지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e스포츠 게임 육성 산업센터도 건립하여 제4차 산업 메카로 성장시켰습니다. 제가 e스포츠와 게임에서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e스포츠나 게임은 제4차 산업의 아주 최고의 선구자입니다. N사의 경우에는 무려 1년 매출액이 1조 8천억이 됩니다. 1조 8천억이나 됩니다. 그게 71%가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거기에 우리 노원의 청년들이 취업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노원 마지막 금사각단 7만 5천 평이 4차 산업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우원식 후보가 이동섭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을 창동 차량 기지에다 유치하겠다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바이오 클러스터는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가 노원구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 바이오 클러스터, 특히 바이오 의료 산업은 그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률이 8배, 반도체 5배로 하는 아주 첨단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형 병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형 병원이 들어오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바이오 클러스터 논의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그리고 서울시 노원구가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서울대병원이 의지가 없다, 논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 책임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동섭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제가 국민의당 때 국회의원을 하면서 오세정 의원하고 옆자리 하도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우원식 후보가 협의 왔느냐? 그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대 박원순 시장이 협의 와서 그런 여력이 없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최고 책임자가 하는 얘기를 우원식 후보가 자꾸 오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창동 기지에 세계적인 몰을 이렇게 유치함으로써 정말 여기 세계 각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으셨는데 뭐 추가 발언 더 없으실까요?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은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야 되는데, 노동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노원, 도봉, 강북은 수용성, 수원과 용인과 성남보다 집값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하향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건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노원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현장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21대에 들어가면 재선의 힘으로 반드시 우리 노원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고, 특히 또 우리 노원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87%가 아파트 20% 이상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앞으로 재건축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진단 기준을 완화시키고 또 이것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들의 공약과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혐오 불신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남녀, 지역, 연령, 노사 갈등 등 수많은 갈등으로 인한 혐오와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어진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동섭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동성애 반대를 혐오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 이 동성애에 찬성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에이즈 관련 문제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해 보니까 무려 에이즈 환자가 1년에 1,100명이 발생합니다. 그 청소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60%가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 환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 청소년이 누굽니까? 우리 미래 세대 아닙니까?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에이즈가 많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이 청소년 미래 세대가 죽는다면 이건 나라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동성애 가지고 자꾸 인권법 2조 3항을 얘기하는데, 자, 사람이 죽어가는데, 청소년이 죽어가는데, 인권도 지켜야 할 가치지만은 에이즈 방지하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 그렇게 이게 에이즈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우리 후보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이 질문은 이제 공통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것보다 이제 우원식 후보님의 그 해당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아니요, 지금 제가 아까 드린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네,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사회의 혐오 발언이 아주 난무합니다.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혐오, 증오, 이런 불신 발언 이런 것들이 아주 난무하는데 거기는 전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혐오, 증오에 대한 사법이 너무나 관대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구하라 가수 문제를 봤을 겁니다. 구하라 가수의 그 대표적인 혐오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남자친구 되는 친구가 2차 가해를 했고 또 아동 성착취물이나 그 성학대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집행유예를 때리니까 지금과 같이 N번방 같은 이런 것들이 처벌받는 것이 아주 관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사법에 있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 혐오를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는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5.18 세월호 희생자 비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이 그 당에서 보여줬던 태도를 보면 이런 혐오 발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부터 이 혐오 발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발언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은 각각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청년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못하니 결혼도 힘들어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니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어서 탄력을 잃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청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답변은 우원식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청년을 논할 때 따라붙는 단어가 공정입니다.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은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청년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반값 등록금 운동 이후에 10년 동안 이 정치권이 청년을 주인공으로 앉히질 못했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 대학 등록금, 취업난이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정치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치가 문제입니다만 또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정치가 희망이기도 합니다. 정치가 미래 세대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정치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예비 공보물을 보내면서 그 첫 투표, 생애 첫 투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보냈습니다. 거기에 신청한 학점만큼 등록금을 내는 학점 비례 등록금제를 전면 도입한다. 대학생 주거 대책 마련과 학내 인권 노동 센터를 설치하고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미래 첨단 산업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그리고 청년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 비로소 안창호 선생이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다 망한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이동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문제는 불공정과 일자리 문제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를 보셨죠. 그 뻔뻔한 그런 그 말하는 모습을 보였죠. 제가 대정부 질문 때 조국 장관한테 수없이 질타했습니다. 사퇴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자, 잘난 사람끼리, 김수혁끼리, 강남 좌파끼리 스펙을 교환하고 허위 증명서를 띄워줘가지고 실력도 없이 대학을 지나가고 대학원을 들어가는 그런 문화, 이건 없어져야 됩니다. 이건 대물림으로 부와 교육의 양파 현상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국과 같은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 이 사회에 있는 한 우리 사회가 막아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19대 총선 때 우리 조국 후보가 조국 장관이 우원식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유세도 같이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2월 기준에 실업률이 9%입니다. 체감 실업률 23%나 해당됩니다. 또 청년 실업자는 38만 1천 명이나 됩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정치인들의 책임이고 경제인들의 책임입니다. 이거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 교체를 통해서 리더십 교체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교 분당 구로처럼 제4차 산업혁명에 집중한 많은 회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노원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0분이고 자유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과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도권 토론에 앞서서 후보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주어진 시간을 초과해서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가 꺼지게 되기 때문에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하고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동섭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10분간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원식 후보는 지난 3월 12일 날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서 생산하자고 기자회견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는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규제 대상이잖아요. 남북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개성공단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갖다가 제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비를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수개월 걸리고 이미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쯤이나 생산이 가능한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 이건 제재 위반이고 미국도 이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후보에게 또 묻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던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차별금지법 공동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동성애 관련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그 신신한 교인들과 단체들이 공동 발의한 의원들을 상대로 격렬하게 반대용을 펼쳐서 대부분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철회하고 결국은 법안도 철회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원식 의원이 여기 분명히 공동 발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후보는 끝까지 공동 발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니는 교회 앞에서 많은 시위가 벌어진 일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결국 철회된 중어범죄 법안에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동성애 관련 법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의지가 있어 보여왔는데 이것도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신념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도 결국은 안 됐죠. 그래서 네,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 답변을 들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보는 뜻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성애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개성공단 문제는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거기는 대개 봉제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봉제 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마스크를 일일 1,000만 개 생산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조정하면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해보자는 건데 마침 그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거는 남과 북의 남쪽의 자본 기술 그리고 북쪽의 싼 노동력, 싼 땅값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야말로 아주 좋은 기회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끝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관리해서 세계적인 모범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미국, 이탈리아, 이란 이런 유럽 많은 나라들이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이럴 때 모든 전 지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코로나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개성공단에서 하루 1,0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지구촌 전체가 개성공단을 잘 작동시켜서 거기에서 만들면 좋겠다. 이럴 때야말로 이념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속에서 개성공단도 재개하는 그런 성과를 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렇게 이념적으로 공격하는 그것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가 서명했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철회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안이란 철회할 때 과반이 철회하면 철회가 됩니다. 이게 돌다가 급히 철회하다 보니까 이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다 동의를 못 받았어요. 사실 차별금지법이 나오고 나서 교계에서 동성애 반대하면서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지 그 법을 낼 때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이 최종 통과될 때 동성애에 대해서 확실한 처벌 조항이 들어간 법에 대해서 제가 최종 찬성을 함으로써 그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 역시 기독교인으로 동성애에 반대하고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내용을 좀 잘 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동석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시기 때문에요. 계속 추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사실 가족 문제를 건드리고 싶지 않는데 노원구청은 상담 심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2016년부터 행복한 가정 상담 코칭 센터라는 곳이 5년 연속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총 11개 수행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 4개 모두를 이곳에서 수행했습니다. 참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구청 입장에서 볼 때 지역 국회의원의 가족에 관한 곳에 사업을 줬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런 건 당연히 지역 사업을 피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이게 갑질이고 뭐 그렇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국 사태와 그런 축소판이다. 그리고 또 우리 우원식 우리 후보께서는 을주로 위원장인데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게 언론을 통해서 봤고 우리가 토론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얘기해서 이걸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사마을 재개발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도 2조 3항 같은 것이 부합되면 본고조항에는 강제조항으로 기반 설치 비용이 10 내지 5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100억이면 대략 30% 수준이기 때문에 30억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 또 백사마을은 독촉법상 1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개발 단지의 주민민 노원구의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건데
조사해 보니까 우원식 후보는 이를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를 알았어도 몰랐어도 문제인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행복한 가정 코칭 센터는 상담하는 데고요. 노원구에서 그 노인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노원구에서 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노원구 예산이 들어가긴 했는데 아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럿이 모여서 어느 프로그램이 좋은지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참여 예산을 결정할 때는 구청이나 시청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선정이 돼서 된 것뿐이지 이것을 마치 무슨 갑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어느 인터넷 언론에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노원구청에서 그 과정 자체가 주민 참여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 관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기사를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그게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다 내렸는데 어느 기사를 봤다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매우 온당치 않은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국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조국 물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후원회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일에 대해서 저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국만 비판할 게 아닙니다. 귀당에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도 제기돼 있고 또 여러 그런 의혹들이 제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청년 문제에 있어서 청년들의 민생 해결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학벌주의, 취업난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됨으로 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저는 조국이나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될 것은 공정의 문제를 바로 세우는 것. 그래서 입시 방법도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답변을 좀 그런 마무리해 주시기 방법을 바랍니다. 잘 찾아 나가야지 이거를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만 일관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추가. 원식 그 후보께서 그 말을 잘 해명해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그 부분은 우리 유권자들이 다 판단하는 문제고 국회의원이라는 게 가장 도덕과 윤리 그런 게 앞장서야 될 덕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우원식 후보자의 주도로 10분간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동수 후보 아까 원전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할 거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혹시 2016년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을 낼 때 이거는 저희들이랑 그때 입장을 같이 하신 거거든요. 그때 김영춘 의원이 발의했는데 여기에 사인한 거 알고 계신가요? 그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사인했어요. 그때는 탈원전 하자고 국회에서 결의안 낼 때 사인을 하셨던 거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동석 후보는 왜 정치를 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첫째 정치는 행복한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처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일하는 국회의원. 저는 4선, 3선이 아니라 초선을 했지만 괄목할 만한 그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정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랑 같지만 NGO 모니터단에서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전반기 1위를 했고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도 국회의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마담할 국회의원 1위에 선정됐고요. 또 문화일보에서도 얼마 전에 문화일보에서도 미래통합 긍정의 2위까지 선정되는 등 1분 30초 안에 끝내셔야 돼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저는 노력했다. 그래서
그런 정치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국민의 안전이라는 국회, 국회 국정감사 국회 모니터단에서 4년 연속 우수의원, 그거 좋습니다. 저는 9년 연속했고요. 12년 동안 하는 동안에 원내대표 했던 시기를 빼고 10번을 했으니까 저도 꽤 했죠. 그런데 그런 소신을 갖고 있으셔야 될 텐데 당적을 바꾼 걸 보니까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 이렇게 민주당에서 저랑 같이 했는데 미래통합당까지 가셨어요. 여러 당을 바꿔서. 당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연결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당을 여러 차례 바꾼 이유는 뭡니까? 저는 원래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좋아서 정치에 입문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참여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산상적 복지, 남북평화 통일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민당 당시는 친문 세력이 다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중도 세력인데 네. 너무나 파퓰리즘 생각을 가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김병은의 폭정에 네, 알겠고요. 맞춰서 네, 왔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한 이건 가지 이제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제가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아니 한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이따 또 답변하시면 아니 한 말씀 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때 같이 하다가 그 많은 그래 그 답변을 주세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도권 토론 제가 주도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아니, 이어지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당입니다. 똑같은 아니. 당인데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1분 30초니까. 네. 근데 김대중 정신이 좋아서 했다면 지금 가신 당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5.18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모욕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같은 소신이 될 수 있습니까? 아 답변할까요? 네, 그러시죠. 짧게. 저는 전혀 다릅니다. 자, 저는 이번에 미래통합당입니다. 안철수 세력, 현역 국회의원과 전직 의원들이 7명이 합류했고요. 10여 명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우측에 너무나 우를 뺀 합리적인 중도 통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 왜 5.18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저는 5.18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아 근데 그 당에 그런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정말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신 분인데 노원병에서 활동하신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셨잖아요. 노원병. 근데 그 다음에 도봉을 가셨다가 용인을 가셨다가 노원병도 아니고 노원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노원 을구에 사시는 많은 서민들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까 이런 교훈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노원 을구 정당을 떠날 수 없듯이 노원 을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의 성장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애정과 또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역 발전을 제대로 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지역을 계속 바꾸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지역 발전을 이렇게 하면서 노원병에서 하던 거니 도봉, 용인, 노원을 거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대답을 해보시죠. 네, 그건 저는 너무나 정직하고 사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19대 총선 때 3월 19일 여론조사 중앙일보 제가 49.4, 새누리당 25.6이었습니다. 더블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연대 지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력 정치인이 만들었잖아요. 저를 죽이기 위해서 노회찬 의원을 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물러줬어요. 그 다음에 2010년, 13년에 보궐선거 때 안철수 대표가 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할 수 있는 짧게 훌륭한 하시죠, 짧게.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양보했습니다. 지역을 왜 바꿨냐, 우리. 그러니까 그래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이 안철수한테 양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또 저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도봉으로 간 것은 서울시장을 출마하는 안철수가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그런 말을 듣고 하나밖에 없는 우선적으로 지역을 맡아야만이 서울시당 위원장을 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도봉을 가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용인을 간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인은 내가 대학에서 말씀드리면 공부했던 곳이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양보하는 리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누구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있어서 정치적 소신이 생명과 같은 건데 저는 아주 소신을 지킨 겁니다. 소신을 상대방을 배려하고 소신을 지킨 겁니다. 정치적 소신을 버리고 정당과 지역을 이렇게 마구 다니는 거 그거는 저는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얘기한 사람이 구태 정치죠. 그 정말 소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국회의원 한번 꼭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이동석 후보 공약을 보니까 제2 국기원을 노원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용인에 가셨을 때 용인 바른미래당 용인갑 지역위원장일 때 한국 태권도 신문 인터뷰를 보니까 제2 국기원 이것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근처에 20만 평 규모로 설치하겠다. 그리고 지자체와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원에 오셔서는 또 노원에 제2 국기원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네. 그 이동석 후보가 간대로 그냥 아무데나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은데 도대체 노원 국기원을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노원 국기원을 이렇게 지금 20만 평 이야기하는 게 노원에는 그런 땅이 없어요. 이걸 좀 제대로 살펴보고 하시는 건지 노원 구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신 건지 이 노원은 정말 작은 부지에 이 얼마 안 되는 부지에 거의 54만이 살고 있어서 아파트로 꽉 차 있는 동네거든요. 주민 편의 시설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여기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라도 한번 거쳐본 건지 본인 의사대로 하겠다는 건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노원 문화예술회관을 허물고 거기다 뭘 짓겠다고 그러는데 노원 문화예술회관은 6년 3개월을 거쳐서 245억을 들여서 16년 만에 지은 겁니다. 6년 3개월 만에 지은 거예요. 근데 16년밖에 되지 않은데 그걸 허물겠다. 이건 정말 너무 큰 세금 낭비 아닙니까? 이런 점들에 대한 전 잘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서울 e스포츠 게임 산업 육성센터 이것도 어디다 하겠다는 건지 지금 땅이 없어서 땅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오히려 서울 아레나 사업을 도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아레나 사업을 도와서 거기에 e스포츠 관련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님께서는 태권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광주시장과 조정훈 세계 태권도연맹 총재가 함께 협의하면서 현장 봤던 것은 10만 평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국기원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기원을 만드는 서로 협의해서 진행된 사항이고요. 제2 국기원은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국기원이나 너무 협소해서 심사 제도라든지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하게 제2 국기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 저는 중계동 백사마을 뒤에 보면은 여기까지 주도권 시간 10분을 다 썼습니다. 저희가 주도권 토론은 이동석 후보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희가 주도권 토론은 당연히 주도권을 가지신 분께서 10분을 사용하시지만 질문의 시간이 때로는 1분 30초를 또 못 채우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좀 흐름을 끊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도권 토론에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노원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노원구 인구는 꾸준히 줄어서 최근 53만 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감소율로만 따진다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인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노원구 인구 감소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답변은 우원식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노원을 포함한 서울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노원의 경우에는 상계 주공 8단지, 공릉동, 그리고 월계 재건축, 상계 4.6구역의 뉴타운 개발로 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도 이렇게 인구가 줄었다가 차츰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원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추이에 따라서 현재 상계 뉴타운의 7,000세대,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2,600세대, 공릉동 현대아파트의 1,308세대, 그리고 월계 동신아파트의 1,071세대 여기에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정부로부터 수락 리버시티의 1,100세대를 노원구로 편입시키는 문제까지 포함하면
노원구의 인구가 앞으로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창동 차량 기지에 제조업의 8배에 달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첨단 의료단지 유치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 아레나와 GTX, KTX까지를 포함한 3대 산업이 완성되면 이 노원은 서울의 북부, 경기의 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가 되기 때문에 노원의 인구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동섭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원은 감소한 이유가 베드타운이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 또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7호선 급행화가 중요합니다. 이번 1월 달에 4호선은 급행화가 됐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1월에는 7호선 급행화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원식 후보께서 집권당의 의원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재선 의원이 되면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후 아파트 비율이 이게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노후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30년이 넘긴 아파트가 35%입니다. 또 20년이 넘은 아파트가 87%가 됩니다. 이건 그래서 재건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용적률을 향상해야 됩니다. 용적률을 많이 높여야 됩니다. 400% 정도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준주거지 상업지역으로 확대 개편해서 주변이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우리 청년이 찾아오는 그런 노원을 만들어서 살기 좋은 그 삶이 질이 높은 그런 노원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스타필드형 복합 쇼핑몰과 제2국기원 예, 시간이 다 쓰셨습니다. 이후에 마무리 발언 때 다시 한번 보충해 주시고요. 공동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국회의원 특혜에 대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직접 간접적인 특혜가 많은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특혜가 무엇인지 혹은 개선이 필요한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동섭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무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잘못됐을 때, 뇌물을 받았을 때 구속을 면하는 방법이 불체포 특권인데 저는 이건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되면 구속 바로 시켜야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라도 취해복권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보고요. 그 일도 성과급 제도로 해서 출결 사항도 체킹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50% 정도를 삭감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 시장구청장은 3선만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4선, 5선, 6선, 7선까지 하세요. 80이 넘도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년이 60세, 65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 3선 이상 하지 못하는 법을 발의해서 국회의원이 정말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은 우원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역시 불체포 특권 중에 비리와 연결되어 있는 불체포 특권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속되면 세비를 중지시켜야죠. 그리고 국회 운영이 이게 아주 파행이 많습니다. 국회를 파행하고 나가도 아무런 후과도 없고 그래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불출석할 때는 세비를 삭감하는 이런 제재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소환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저는 그리고 국회 불신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20대 국회도 법안 통과율이 30% 초반대입니다.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나쁩니다. 그 이유는 20대 국회에서 국회 파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누가 그랬냐? 물어보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무려 20차례 국회 보이콧을 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도 그 횟수를 보면
2009년에만도 여러 건입니다. 결정적으로 정당한 국회법상의 절차를 밟아서 패스트트랙을 해도 그것을 온갖 물리력과 폭력으로 방해하고 막은 정당이 바로 그 당입니다. 이동석 후보께서 그 당에 합류하신 겁니다. 그때는 많이 반대하셨는데 국회 개혁의 가장 확실한 수단은 일하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더 이상 국회로 진출시키지 않는 겁니다. 지난 국회에서 20대 국회 발목을 누가 잡아왔는지, 걸핏 판나면 누가 장애로 뛰어나갔는지, 누가 회의를 막고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만들었는지 국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가장 먼저 국회부터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4선 국회의원 힘으로 국회 개혁을 확실하게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후보자분들의 열띤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이나 혹은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좀 보충하실 수 있는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우원식 후보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노원에는 진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스타필드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일정하게 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남 스타필드가 7,0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놓고 4,700명밖에 고용하지 않고 그중에 직접 고용한 것은 몇 프로 되질 않습니다. 이것도 일자리입니까?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업이나 반도체보다 몇 배가 일자리 고용 효과가 높은 창동 차량 기지의 그런 바이오 클러스터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원을 유권자 여러분, 토론을 잘 보셨습니까? 역시 우원식이야 하셨을 겁니다. 이번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면 전 4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4선 국회의원은 당과 국회에서 큰 역할과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목소리에도 무게가 실리고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갖습니다. 바로 그 힘으로 제가 이야기한 을지로위원회를 국회 을지로위원회로 확대해서 민생 정치를 제대로 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서민의 삶을 책임지고 민생을 살리는 데 이우원식이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4선의 힘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고 여당의 가장 앞에 서서 우리의 낡은 기득권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4선의 힘으로 바로 그간 노원에서 꿈꾸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지켜온 일자리 도시, 문화도시, 교통중심 도시, 교육도시 노원을 꼭 완성하겠습니다. 오는 4월 15일 기호 1번 우원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민생이면 민생,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노원 발전의 완성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선택은 우원식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호 1번 우원식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동석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말씀 부탁해 주시겠습니다. 노원 구민 여러분, 노원 발전을 시킬 획기적인 공약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창동 차량기지에 스타필드형 초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습니다. 노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난을 해결할 학교 지하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지역을 처리하겠습니다. 재건축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7호선 급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유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노원에는 가장 필요하고 안성맞춤인 대책들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 뒀습니다. 자,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지닌 우원식 후보가 정말 노원에 무엇을 해놓았나요? 랜드마크 하나 있나요? 저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정말 체육인들을 정치 권력으로 해방시켰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서울시장이 체육회장을 독점하는 것을 제가 못하게 법률로 제정해서 민간인 체육회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기가 태권도인데 태권도가 일본의 가라데에 맥혀서 퇴출되는 위기에 있을 때 국회의원 228명을 손수 찾아다니면서 함께 공동 서명 발의로 대한민국 국기를 태권도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태권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또 세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태 코로나 사태로 들어닥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는 남들 피눈물 흘리며 공부하고 뒷바라지 살 때 자기 자식인 편법으로 좋은 대학을 보내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정의로운 이동석 후보자님 지금 시간이 다 되세요.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원구 을 선거구 구민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토론회가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투표일은 4월 15일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요즘 자칫 투표에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투표에 참여해서 우리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후보자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노원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